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에서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구글의 어떤 문화예술 역사 전시 플랫폼 담당하고 있는 최사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첫 화면으로 저희 아트앤컬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미 제가 올해 이 GEG와의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올해 세 번째라서 이미 만나 뵌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아트앤컬처 알고 활용해 보신 선생님들도 전문가급으로 활용해 보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 또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구글 아트앤컬처에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 재미있는 어떤 피처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트 카메라고 해서 죄송해요. 정확한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 셀피라고 해서요. 내 셀카를 촬영을 하면 구글 아트앤컬처에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작품 중에 저와 닮은 인물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 활용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트앤컬처를 이미 전문가급으로 알고 계시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을 들으신 선생님도 이미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복습 삼아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르고 계신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아트앤컬처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트앤컬처는요, 2011년도에 생겼고요. 한국에는 2012년도에 론치한 어떤 구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안드로이드 팀의 아미수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는 엔지니어였어요. 저희 아트앤컬처는 문화예술 역사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지니어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미술관, 박물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역사 얘기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엔지니어 분이 내가 하는 일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어떤 일로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좀 박물관 미술관을 쉽게 가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좀 기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한 팀이에요. 그래서 구글에는 20%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미수드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의 열정의 20%를 활용해서 아트앤컬처 프로젝트를 먼저 아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에 저와 같은 팀원을 가진 글로벌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미션은 두 가지예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화예술 역사를 향유하는데 구글의 기술이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어떤 유저들에 향한 어떤 저희 미션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주로 문화기관과 파트너십 맺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술관, 박물관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혁신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자산을 온라인상에 전시하고 그리고 문화유산을 온라인상에나마 보존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80여 개국 1,800기관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입사했을 때 50여 개 정도의 파트너 기관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70여 개 넘는 우리나라의 파트너 기관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아마 올해 조금 지나면 좀 더 업데이트 될 것 같아요. 공개할 수 있는 수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는 이제 전 세계 100여 개, 80여 개 이상의 나라 2,00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문화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시 이미지라던가 유물 사진 이미지,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이미지들을 업로드해서 그걸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산 이외에도 구글의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타이즈된 어떤 컨텐츠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 기관에 제공드려서 같이 어떤 저희 플랫폼에 최적화된, 그래서 유저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게 제공드리는 기술들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화질 이미지 찍는 아트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풍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재료를 엮어서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만들 수 있는 큐레이션 툴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트 뷰 저희가 촬영 드려요. 그래서 문화기관의 내외부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것들 촬영합니다. 그래서 360도로 그 아트앤컬처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게요. 그리고 카드보드 투어라고 해서 그 찍은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활용해서 마치 VR 이미지가 달린 가이드 투어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또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피디션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교육용 VR 컨텐츠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 예술,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팀에서 저희 문화기관인 저희 파트너 기관과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테이블탑 스캐너 등 이렇게 뭐 자료 조금 테이블탑 스캐너 등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적은 이외의 어떤 제공드린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트앤컬처에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방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 작품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 그다음에 그 스포츠 그리고 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싣고 있는 플랫폼이 구글 아트앤컬처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래서 아트앤컬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문화 유적지들을 어떤 보존한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문화 파트너십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과 협력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그리고 컨텐츠 담당자인데요. 그래서 오늘 지난 6월에도 제가 지난 6월까지 업데이트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선생님들께 조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그 컨텐츠다 보니까 지난 6월 행사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컨텐츠들이 를 볼 수 있게 저희 플랫폼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 현장을 학생으로서 떠난 지도 굉장히 오래 됐어요. 하지만 저희 구글 아트앤컬처를 현장에서 활용하시려면 아트앤컬처에 대해 뭐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있는 것 이외에 업데이트가 된 게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제가 재미있게 본 컨텐츠들을 조금 담아왔습니다. 저희 아트 카메라라고 해서 앞서서 그 초고화질 이미지 촬영하는 기술을 저희 파트너 기관에 제공드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저희 플랫폼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미지로 공개가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박물관 미술관에 갔을 때 내 눈으로 그 작품을 감상하시잖아요. 그렇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이미지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활용한 인페인팅 투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미애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 문화기관의 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원고를 따라서 그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실려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7월쯤에 아트줌이라는 또 어떤 비디오 형식의 조금 더 친절한 그 아트 카메라 고화질 이미지를 활용한 조금 더 친절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 예술을 좋아하시고 향유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뭐 난 미술 좋아한다, 공연 예술을 좋아한다, 뭐 음악을 좋아한다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미술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음악은 나한테 들려주고 공연은 나한테 보여주는데 미술은 내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아무런 얘기도 저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들을 고민을 했고요. 과연 그러면 그림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면 어떤 경험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로, 디지털 컨텐츠로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서 아트줌이라는 어떤 비디오 영상 형식의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Now think about the second most famous painting you know. Open your eyes.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뭉크의 작품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면면들, 그리고 뭉크에 대한 일화들을 이렇게 나레이션 형식으로 들려줍니다. How do you feel looking at it? Uncomfortable, but at the same time hypnotized? For more than a century, this allegory of pain and panic has been reproduced, caricatured, and parodied
to become a touchstone of 이런 pop culture. 아트줌이라는 어떤 영상 형식의 컨텐츠가 저희가 한 5점에서 8점 정도 지금 게시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저는 한국 담당이니까 한국 작품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미디어 컨텐츠로 소개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다음 행사 때 제가 만약에 또 발표를 하게 되면 한국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어떤 과제고 목표고요. 그리고 아트앤컬처는에서는 이렇게 예술 작품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또 아트앤컬처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코이카와 파트너십 맺고 한국이 그 6.25 전쟁 이후에 수원국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지금 해외의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한국의 어떤 50년대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어떤 현대사를 아트앤컬처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해외 원조를 받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은 파독 광부나 간호사로 일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국가의 정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파독 광부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서 담아주셨는데 그 광부의 이런 일기 같은 자료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근현대사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담긴 이야기 이외에 조금 그것에서 확장된 그 어떤 자료들을 접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자료로서 활용하시기에 좋은 온라인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좀 가벼운 역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의 역사예요. 처음에 휴대폰을 만들고 액정 화면이 작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써서 일본에서 픽토그램을 만드는 어떤 디자이너였나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모티콘을 처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디자인된 이모티콘의 형식이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여러 어떤 컨트로버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보셨어요? 혹시 건 이모티콘을 엑스 걸프렌드에게 보낸 그 남자가 그 독일에서는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사건이 이모티콘이 그 개발된 당시에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그 뉴욕의 모마에서 처음 이렇게 개발된 이모티콘을 그 본인 그 미술관의 컬렉션으로 소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이 컨텐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무게가 있는 전시, 그러니까 그 역사 이야기에서부터 좀 가볍고, 그러니까 라이트하고 펀하게 즐길 수 있는 역사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티콘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그 이외에도 뭐 화장실 변기의 역사, 이런 재미있는 역사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위의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위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역사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아트앤컬처에서는 그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 바이올린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음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크레모나라는 지역의 이런 바이올린 만드는 전통들이 18세기 있었고 18세기에 이거 디클라인 되던 것을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 파운데이션 설립해서 보존하고 있고 아직도 그 방식으로 그 바이올린 악기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뭐 메이플 단풍나무라든지 에보니 나무라든지
네. 아니면 버드나무 등을 활용해서 이 공방에서는 이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악기를 만드는데 120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네, 악기를 만드는 것은 비단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이런 소울이 담겨 있는 일이다라는 스토리를 이 전시에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된 지 이제 11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통도 아트앤컬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간략히 좀 들여다보면 필리핀에서는 뭐 동그란 물체로 본인을 이렇게 둘러싼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동그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동전을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요. 예. 그리고 동그란 그림이 그려진 어떤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숨겨져 있고 뭐 스페인에서는 12알의 포도알을 먹고 그 12알은 각각의 해를 의미한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딘가요? 덴마크에서는 보통의 나라에서는 이런 그릇이 깨지면은 이게 배드럭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굿럭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특히 뉴이어 시즌에는. 네. 이런 이야기들도 다양한 나라의 여러 문화들을 또 배울 수 있는 몰랐던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트앤컬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호주에서 첫 번째로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 이야기도 구글 아트앤컬처에 실렸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지난 6월부터 특히 업데이트된 컨텐츠 카테고리 중 하나가 저희 그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케냐랑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아프리카에는 저 같은 담당자가 없었어요. 유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가 저와 같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될 것 같아요. 케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트앤컬처에서 가보실 수 있는 곳이 미얀마의 바간을 또 가보실 수 있습니다. 바간은 또 특별히 이런 VR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교육적인 컨텐츠인데 학생들이 게임을 하듯이 좀 바간 그 유적지에 들어가 보고 안에 탐험해 보실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불교 문화에 대한 어떤 강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이시거나 아니면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하셔야 하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으신 선생님들에게 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nanda brick monastery. Built in the late 18th century, that's the 12th century in the Myanmar calendar, by Bagan's royal archivist, the temple is one of many historic structures damaged by the devastating earthquake of 2016.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이렇게 가보고 싶은 대로 내비게이트 하시면서 유적지를 탐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트앤컬처는 아트앤컬처에 있는 여러 가지 서치 기능들과 그리고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 AI 기술을 접목한 이런 컨텐츠들을 교육 현장에서도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아티스트나 재료나 화파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기에 좋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별로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어서 또 역사와 관련된 수업 교과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또 기능이 저희 아트앤컬처 플랫폼에 녹아 있는 검색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소개를 드렸던 그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 AI 기술을 활용한 그 컨텐츠들은 여기에서 메뉴단을 실험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베르사유 궁전도 VR로 게임하듯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탐험하실 수 있는 컨텐츠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익스페리먼트 실험 저희의 프로젝트들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트 팔레트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유저가 직접 선택한 어떤 색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작품을 찾아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를 활용해서 또 미술 시간에 뭔가 직접 뭐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미술 시간 이외에도 어떤 작업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미술 시간에 어떤 좀 아이들이 작업 이전에 색깔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런 어떤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트앤컬처는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정보들이 뭐 걸러야 하는, 좀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요. 아트앤컬처가 담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저희 파트너 기관의 전문가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자료들이고요. 해서 그런 정보와 자료들을 얻기에 선생님께, 그리고 그 자체로서 선생님들께,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선생님들이 전달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있는 반면에 이미 그것 이외에 정말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에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세상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조직화하고 공유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정보들보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방대한 정보를 조직하고 공유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하고요. 또 저도 이 경험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앤컬처에서 접하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교과 과정의 어떤 주제를 하나로 아이들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또 그 교과서에 없었던 좀 교과서의 주제나 좀 확장된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글로벌 팀이잖아요.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이야기들, 사람들, 작품들, 역사들, 문화들에 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그런 곳이 또 아트앤컬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이후에 업데이트된 기능은 아닌데요. 아니면 제가 앞서서 예술 작품 감상할 수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고 이야기 드렸는데, 또 내가 위치한 곳의 주위에 위치한 어떤 박물관, 미술관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아트앤컬처에 있거든요. Nearby, 주변이라는 그 메뉴에서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 그냥 그 현장에서 떠나기 전에 내 주위에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지 단순히 찾아볼 수 있는 곳도 구글 아트앤컬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제가 GEG 그룹 선생님들 만난 이후로 이런 이야기들이 주제별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호주의 스포츠 이야기, 바우하우스 전 세계 건축과 디자인 이야기, 그다음에 중국의 섀도우 아트, 그림자 예술 이야기, 그리고 케냐, 그리고 일본의 음식 문화 이야기가 추가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아시아 커처 센터나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전당과 그다음에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그리고 청주 비엔날레 등과 협업해서 전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과 도시의 이슈들을 저희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아예 프로젝트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청주 공예 비엔날레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한 지역, 청주가 공예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청주의 공예와 관련된 어떤 역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작가들의 공예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패션 디자이너인 박춘무 선생님의 이야기도 담았고요. 그리고 예술가로서는 나혜석 선생님의 여류 작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담아냈고, 또 그 젊은 세대들이 만든 한복 디자인이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글이 왜 창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도 이제 아트앤컬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로서는 베르사유 궁전의 VR의 요 컨텐츠가 대표적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으로 그 3D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데스크탑으로 접속해서는 360도로 돌려볼 수가 그전에는 어려웠거든요. 없었는데 새롭게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든 3D 모델로 저희가 캐스트 떠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자유롭게 360도 돌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또 추가로 그 앞서서 아트 셀피 얘기 드리면서 이제 카메라 피처 말씀드렸는데, 포켓 갤러리도 카메라 피처 중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을, 이건 AI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내 테이블에 예를 들면 어떤 곳에 그 베르미어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어떤 한 특정 박물관의 전시 공간을 놓고 내가 들어가서, 가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콘텐츠인데,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그 바우하우스 프로젝트로 1920년대인가 그 유럽 지역에 주거 환경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건축과 디자인, 바우하우스 스쿨에서 건축과 디자인적으로 풀어낸 그런 건축물이라고 해요. 런드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런드 하우스를 360도로 포켓 갤러리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